평화롭고 정숙한 마을 금제. 뭐?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가? 뭐 하는 거야? 그곳을 시끄럽게 하는 논란만 일으켜?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김소연을 닮았으면 왠지 펜트하우스가 어울리는 여성의 등장. 안 접어! 못 쳐! 어우, 승질 장난 아닌데? 급기 아자! 사자까지. 이 정숙해 보이지 않는 여자 정숙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멋진 여자였네. JTBC 정숙한 세일즈. 작은 마을 금제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벽에 첵스 낙서가. 너네 집에 어쩌자고 이런 글자를 새겨넘겨! 어른용품을 파는 정숙을 향한 일종의 경고 문구였는데 그 어떤 놈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오히려 주민들은 민호 엄마 아니겠어? 피해자인 정숙 탓을 합니다. 네? 나 어제서 민호 엄마가 뭐 하는지 들었구만. 이상해. 그런 민망한 물건이라 팔고 다니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설마 그 일 계속 할 생각은 아니지? 계속 할 거예요. 뭐야? 왜 그런 일을 혀 갖고는. 심지어 제일 걸리고 싶지 않았던 엄마, 친정 엄마에게 모든 걸 들키게 됩니다. 엄마. 왜? 이 더러운 물건들 상할까봐 겁나? 너 이러느라고 밤마다 쏘댕긴 거 권서방은 알아 몰라? 설마 이것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 겨? 딴 여자랑 침대에서 묵찌빠다가 집 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기는 애미인 나도 청천벽력 같은데 오죽 겪었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뭐야? 권서방 남자는 역시 바람 폈어. 내가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나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위로는커녕 나 혼자서도 민호 잘 키울 수 있어. 혼자 키우다니. 이 더럽고 역겨운 물건들 팔아서? 역겹다니. 비난할 뿐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민호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폈다고. 엄마 어떻게 내가 일하는 게 더 문제인 것처럼. 문제지 그럼. 이딴 일 하는 난 민호 봐주는 것도 하는 못해요. 결국 엄마마저 모진 말을 하고 집을 떠나자 남겨진 정숙은 마음을 의지할 곳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낙서된 벽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철물점을 들린 정숙. 얼마예요? 13,000냐? 네? 페인트 한 통을 산 것도 버거운 형편이었는데 에휴, 안 됐어. 처죽일 몹쓸 놈을 빨리 잡아야 될 건데.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없는 돈까지 써가며 집으로 향하자 안구에 멜로 눈가를 장착한 형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건 전혀 못 느끼셨고요. 전혀요. 평소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원한이요? 예, 저 낙서를 봤을 때는 한정숙 씨 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요. 뭐 방문 판매했던 분들이나. 아니요. 다들 이 사업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이런 해코지까지 벌일 사람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젠 낙서를 지우려 하는데 생각보다 높은 곳까지 칠해진 낙서. 아무래도 정숙보다 키가 큰 성인 남성이 칠한 것 같은데 정숙의 손이 닿질 않자 멜로 눈깔이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아이가 곧 온다면서요. 여기 윗부분만 칠하고 갈게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경찰 아저씨야. 낙서한 범인 잡아주신대. 도연은 이어서 철물점으로 향하는데 빨간 라카 사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글쎄. 하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사장님의 TMI. 아이고. 에이, 저 조심 좀이야. 묻었잖아. 아이 짱짱한데. 지금은 이거 구하려고 그래도 묻고요. 단종된 군화 얘기야. 퀴즈 탐험할 때쯤이니까 말이야. 저녁 7, 8시쯤 됐겠네요. 쌀집 아저씨라는 쌀집스 왜 사갔을까? 키워드를 얻습니다. 아 지금도 봐. 너의 영업장 바로 앞에 이 쓰레기 자꾸 갖다 버리니까 내 열받아가지고 경고문 쓴 거요. 하지만 쌀집 아저씨도 범인이라 특정하기엔 어려웠죠. 그 시각 정숙은 이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방문 판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일 오후에 시간 좀 되지? 민호 맡길 데가 없어서. 다음날 내 아들이에요. 둘이 같은 반이래요. 다행히 호감 매력녀 주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맡길 때 뭐 찾았음. 여기 두고 가요, 언니. 어떻게 그래요, 일하는 가게. 손님 보면서 애 보는 게 일이잖아요. 게다가 둘이 같은 반 친구인데 오죽 잘 놀겠어요. 걱정 말고 가봐요. 고맙게도 아이를 봐주기로 하죠. 덕분에 방문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주머끼리 신나게 회포를 푸는데 정수아. 갑자기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저 남자는 그 X년 남편 맞죠? 대야. 정숙의 남편을 뺏어간 여자의 남편. 학교 동창 인태. 잘 됐다. 안 그래도 너한테 한번 가려고 했는데 나한테 왜? 네가 한다는 방문 판매 우리 집에서 한번 할까 싶어서. 너네 집? 비와 생일 맞이 이벤트랄까? 너한테도 좋을 것 같고. 알다시피 우리가 애가 잘 안 생기잖아. 미화가 그런 쪽으로
영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자기 남편과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는데 흥미가 없다니 정숙은 친구 인태를 위해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지만 미화가 그래? 부하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자기가 그런데 흥미가 없다고? 나 못해. 왜? 그 일 말이에요. 우리 정숙 씨 대신에 제가 가도 될까요? 너 많이 바빠? 우리 정숙 씨 스케줄이 아주 꽉 차버렸어요. 다행히 눈치 센스 만렙인 영복이 가요? 예. 상황을 정리해주는데 그렇게 미용실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집에 도착하니 수상한 택배가 와 있습니다. 아빠다. 내 선물인가 봐요. 뻔뻔하게 택배를 보낸 남편은 민호야, 아빠야. 아빠는 이 로봇가 참 부러워. 같이 잠들 수도 있으니까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아주 가증스럽게 아들을 이용해서 복귀각을 재고 있었죠. 그런데 방문 판매를 하던 영복이 하필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들 민호를 데리고 인터넷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정수가 네가 여긴 왜? 내가 불렀어. 당신 생일 파티 이벤트로. 불편하면 그냥 가도 돼, 정수가. 나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아. 돈 되는 일인데 나야 좋지. 민호는 인태가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고 그렇게 시작된 불편한 방문 판매. 삶이 구덩이로 빠진 정숙과 달리 불륜녀 미아는 친구들과 즐겁기만 한데 잠시 후 불편한 세일즈가 끝나자 불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호야! 여보. 민호 여기 안 왔어? 민호가 실종됐습니다. 민호 어딨어? 한밤이 돼서도 민호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고 없어. 정수가 애를 왜 혼자 뒀어? 팝콘 사주려고 잠깐 나왔는데. 넌 늘 아무것도 모르네.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항상 모른다고. 정수가 진정하고. 나 이거 때마침 멜로 눈깔 장착 엘리트 도연이 신고를 받고 오는데 제가 살던 미국에서는 디즈니랜드라는 큰 놀이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놀이동산보다도 작은 마을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저희 엄마예요. 엄마! 전화를 받고 함께 민호를 찾던 엄마가 지금쯤 자고 있어야 될 애를 갖다가 어쩌자고 그딴 일 하는데 애를 끌고 다니냐고 다니길. 또 정숙 탓을 하고 그럼 어떡해? 내가 하지 말랬지. 싫다고 더럽다고. 딴 사람이면 몰라도 내 딸이 그런 천박한 물건 팔고 다닌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려. 정숙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엄마. 돈에 눈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엄마는 엄마답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모질만만 골라 퍼붓는 거 이게 엄마다운 거냐고. 결국 서로의 마음과 몸에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모녀. 영화관에도 화장실에도 학교에도 그 어디에도 없던 민호는 혹시 아빠를 찾아 나선 게 아닐까요? 놀랍게도 아빠가 금대에서 마지막으로 다니던 공장 앞에서 지쳐서 자고 있었죠. 사장님한테 아빠 다시 일할 수 있게 부탁하려고요. 그럼 우리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잖아. 아버지의 잘못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민호. 정말 감사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떠난 자리엔 정숙을 위한 약이 있었죠. 다행히 힘든 일들 끝에 봉급날이 찾아오고 정숙과 영복은 이걸로 그렇게 사고 싶었던 아들의 가방과 평생 해본 적 없던 감사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돈내산 쇼핑도 즐기죠. 정숙과 영복은 소녀의 기분으로 다신 없을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만끽합니다. 잠시 후 정숙의 시선 끝엔 쓸쓸해 보이는 엄마가 있었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엄마 집 이쪽 아니잖아. 뭐 하려고 다시 왔어? 이러고 있을까 봐. 피하려면 아버지가 피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사실 정숙의 엄마는 바람난 남편을 피해 다니고 있었죠. 그때 말이야 딱 네 나이였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계획지소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정숙의 어린 시절 정숙의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 뭐요 안 들어오고? 멋대로 두 번째 아내를 들였었고 뭐야? 왜 이리 늦었어? 갑자기 들어와선 자신과 아이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파렴치한 여인. 이것도 좀 같이 부탁해요. 순간 눈이 돌았던 것 같아. 그런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남편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괜찮은겨? 아 봐봐. 정숙 아버지. 다른 여자를 옹호하기 바쁜 쓰레기였고 그런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엄마는 보지 마루.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었죠. 욕정에 무늬먼 인간들 때문에 내 가정, 내 인생이 망가진 게. 근데
딴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이 그 여자나 입을 법한 그딴 속옷이나 판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 내가 널 모르냐? 살라고 애쓰느라 그런다는 거 알지? 안쓰러운 내 새끼. 모진 말 쏟아내고 돌아서면 내 맴이 더 미어졌어. 그렇게 모든 진심을 털어놓고 나서야 두 사람의 마음에도 비가 깁니다. 아이고 이제 그치나 보다. 이거 엄마의 아픔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었다. 어린 정숙도 사실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 여자가 온 뒤 엄마는 항상 지쳐 보였고 어린 내 눈에도 무거워 보였다. 무겁지. 네가 뭐 무겁다고. 무겁지 않다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이제와 생각하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책임감과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엄마였기에 자신도 같은 슬픔을 겪고 있음을 더욱 말하기 힘들었던 정수. 엄마는 자신이 모질게 말하던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처음 산 물건이 자신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고 저도 힘들면서 돈 아깝게. 무수한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서른 시간들이었을지 엄마가 되어보니 사무치게 아프다. 그리고 그날 밤 낙서범의 정체가 특정되는데 찾은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철물점. 겨우 이거요? 알파벳을 나만 이렇게 쓴다고 어찌 장담하는데? 그런데 왜 한정수 씨 집 앞에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그토록 자랑하던 단종된 군화의 족적. 현재는 구하기 힘들다던 선생님의 신발과 아주 일치하더라고요. 철물점 사장이 범인이었습니다. 뭐 더 말씀드릴까요?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닌 척 빼던 사장은 역겨워서 결국 모든 걸 실토합니다. 그딴 저질스러운 물건을 갖다 팔면서 애 엄마한테 요상한 물이나 들이고 이? 부끄러움이라고는 물러는 것 같길래 내가 느껴보라고 했다. 왜? 하지만 사장은 끝까지 당당했고 아저씨, 당신 미친겨? 같은 동네에서 수십 년을 얼굴 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야? 진짜로 소름 끼치는 거는 민호 엄마야. 그 꼴 당하고도 또 잘만 팔려다니던디. 제발 좀 용서 좀 해주라. 평소 같았으면 넘어갔겠지만 철물점 사모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죠. 이제 정숙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정숙만이 아니었고 한가한 오후를 보내던 줄에게 찾아온 자연재해 같은 소식. 10만 원을 더요? 아,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하루아침에 월세를 2배로 올려버린 건물주의 결정으로 줄이도 벼랑 끝에 서게 되는데 그때 언니들도 정숙 언니네 가는 길이에요? 너도 소식 듣고 온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낙서한 이유가 뭐 역겨워서? 아 진짜 역겨운 짓 벌인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우울하게만 했던 정숙의 마음에 이들이 힐링이 되고 이 웃음이라도 나니까 다행이에요. 웃어도 되죠. 철물점은 망해가고 이 사업은 더 흥할 거니까요. 응? 왜냐? 내가 이거 해보려고 하거든요. 주리 씨가요? 가게 때문에 힘들다 하지 않았어요? 가게 때문에 몸살이다간 가게 빼게 생겼어요. 월세 올려달래서. 그렇게 줄이도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월세 오른 거 말고 주리 씨도 합리하는 거 말이야. 우리 넷이 뭉치면 뭐가 되든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식으로 뭉치게 된 방판 시스터즈. 이들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보였는데 이제부터 뭘 하면 돼요? 아 뭘 하면 되죠? 뭐라면 돼 정숙 씨? 아는 게 없어도 너무 없는 이들. 아, 그걸 이제부터 의논해 볼까요? 금이의 집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봐도 별다른 아이디어는 나오질 않고 얼떨결에 화장품 방판에 참여하며 휴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모님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여기가 어디요? 꿀잠을 잔 정숙은 이거 설문지인데 한 장만 부탁해요. 이거 쓰면 샘플 2개를 주신대요. 방판 설문에 참여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뭔지, 바라는 점은 뭔지 조사하려고. 이걸 알아야 매출이 느는 거라면서 매년 하대. 우리도 저거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사업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정숙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각자 맡은 구역대로 조사한 뒤에 주리 씨 미장원에서 모이는 걸로 할까요? 개발이요. 애써들. 하지만 이들의 당찬 포부는 생각보다 쉽게 꺾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방문 판매 관련해서 설문조사 중인데 정숙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미 소문이 쫙 난 금제에선 모두들 정숙과 엮이기 싫어했죠. 그때 멜로 누나 김도연의 발견. 깜짝이야. 저 기다린 겁니까? 네, 제가 하는 일 관련해서 설문조사 중인데 많이 바쁘세요? 그럼 딱 5분 드릴게요. 드디어 개시하게 된 설문조사. 그런데 질문의 클래스가 귀하께서는 뒷도를 아십니까? 이거 참 대답하기가 알아도 좀 그렇고 모른 척하기도 좀 어렵고. 예, 압니다. 왜 그때 주워드리면서 제가 다양한 물건들을 봤었잖아요. 다음 질문. 네, 다음 중 꼭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물품은 무엇입니까? 1번 더, 2번 또, 3번 팬티, 4번 향기 나는 없습니다. 6번 구매 의사 없음. 어려운 질문은 계속 이어나가고. 귀하가 성적 판타지를 펼치고픈 장소는 어디입니까? 꼭 답해야 하는 겁니까? 도연이 대답에 어려움을 겪죠. 이 설문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돼요. 다 듣고 있으면서 무슨... 네? 아닙니다. 질문 계속 하시죠. 3번. 4번. 1번. 3번. 정말 감사해요. 잠시만요. 저 혹시 잠깐 시간 되세요? 왠지 알몸이 된 것 같지만 정숙의 열정적 모습이 도연에겐 좋게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방판 시스터즈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설문을 해주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철물점을 중심으로 모인 금제 부녀의 카르텔에 줬어 얘들? 에이 미쳤어. 낙서 피해자인 정숙을 배척하고 있었죠. 민호 엄마가 보기와는 다르게 보통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갔나? 오메. 아니 그럼 민호 엄마 그런 그 난리가 났는데도 요즘 정신을 못 차리게요? 자신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평가와 환영받지 못하는 이 일의 분위기 등 이젠 정말 그만둬야 하는 생각과 동시에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눈앞이 막막한데 다음날 기운을 차린 정숙은 여보세요? 본인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지금 쉬었다 내리게 생겼잖아. 샷다는요 주인이 내리는 거예요. 응? 주인이 샷다 내리고 자물쇠 채우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라고요. 물건 하나 못 팔아도 새벽부터 일어나 먼지 털고 마당 쓸면 그 집은 장사하는 집인 거죠. 그렇지. 억울해서라도 이깟 일에 절대 샷다 못 내려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 보여줄 거예요. 먼지 털고 마당 쓸면서. 그렇게 의지를 불태운 정숙은 방판 시스터즈와 심리일전에서 주리의 미용실 앞에 자리 잡고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뒤 고급 팬티를 사은품으로 걸고 다시 설문을 시작합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샷다 한번 올려볼까? 이들의 계속된 진심에도 주민들이 모진 말을 하자 아따 그만하면은 생각 고쳐먹을 줄 알았더만. 저기요. 근데요, 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될까요? 에? 전요, 사장님도 그렇듯이 먹고 살 돈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도 남의 집에 해코지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요. 맑은 눈에 광인이 되어갑니다. 이런 눈빛은 피해야 돼 라는 걸 느낀 카르텔은 무너지기 시작. 어메 이거 왕방울차 아니요? 맞아요, 왕방울. 보들보들이야. 역시 칠쳤는데 억지로 빤스 갈아입힐 생각 없으니까 그만 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뭐 나도 하나 줘봐. 덕분에 설문조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성황리에 이벤트가 마무리됩니다. 그날 밤 대한 비품을 반납하는 정숙은 TV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다소 생소한 그룹을 보는데 처음 들어보는 분위기의 현란한 음악과 춤 때문에 멜로디가 조금 아쉽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혹평이 쏟아집니다. 생각보다 평이 안 좋네요. 기존에 잘 못 보던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일단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노력한 게 있는데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도현 씨도 합류하십시오. 잘 팔 것 같아요. 네? 상처받고 무너질 만한 일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잘 되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요. 세간의 평가를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정숙에게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강한 분이니까 본인을 좀 더 믿어보세요. 본격적인 플러팅을 하는 도연. 네? 마침 흩날리는 벚꽃. 시대를 앞서다 못해 초월해버린 방판 시스터즈의 금제에서 자영업으로 살아남기. JTBC 정숙한 스에즈는 토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만나보세요. 신작 드라마, 영화 빨리 보기는 고목 구독하시고 기다리시면
가장 빨리 모실 수 있습니다.